토트넘이 또 한 번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. 지난 주말에 맨시티 경기 끝난 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토트넘이 이번엔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.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버니 원정 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경기하는 거죠. 원래 이 경기는요, 지난해 11월에 열리기로 했던 경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버니의 그 눈이 굉장히 폭설이 좀 내려가지고 이 경기가 이제 미뤄졌던 거죠.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나가 있던 이건 기자 영상으로 연결해가지고 도대체 상황이 어떤데 경기가 못 열리냐. 근데 눈이 정말 엄청나게 내렸던 바로 그 경기가 이번에 이제 미뤄져서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경기는 정말 여러모로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토트넘이 지난 주말에 맨시티를 잡으면서 두 가지 순위가 완전히 폭발하고 있죠. 우승 싸움 난리 났고요. 4위를 둘러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싸움도 한 5개 팀 정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도 또 한 번의 이런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. 자, 그래서 중요한 경기만큼 5가지의 관전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싸움은 챔피언스리그 싸움의 중대 고비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토트넘이 8위인데요. 4위 맨유하고는 승점 차가 7점입니다. 그러면 한 2경기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맨유보다 3경기를 적게 치렀단 말이에요. 그럼 이 경기를 잡는다고 한다면 한 경기 차로 좁혀 들어가는 거죠, 승점은. 그런데다가 토트넘은 여전히 2경기를 맨유보다 적게 치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. 네. 그래서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고, 근데 이 경기를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좀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번디가 지금 강등권에 있습니다. 19위예요. 좀 어려운 상황이죠. 그런데다가 맞대결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2019년 2월 이후에 번니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.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이기 때문에 이거 뭐 토트넘에게 여러 가지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. 단 번니가 최근에 그 12번의 공식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가 지난 주말 브라이턴을 무려 3대0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갔어요.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겨울에 독일에서 영입한 장신 공격수 베오로스트가 상당히 좀 빠르게 골도 넣고 팀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지금 이렇게 이뤄낸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역시 좀 유리한 것은 토트넘이다. 물론 저런 건 있겠죠. 번니가 홈인데다가 이제 그 굉장히 두 줄 수비 4-4-2를 많이 하게 되는데 콘테 감독의 축구가 맨시티처럼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 해서는 뒷방을 잘 때리지만 물러나는 팀을 상대로 해서는 뒷공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. 이거는 전술적인 숙제,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. 이게 정말 신기록, 대기록을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이제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게 1992년이니까 30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는데 이 역사를 통틀어서 두 선수가 어시스트를 해서 골을 넣는 이 프리미어리그의 합작을 제일 많이 했던 선수가 기존의 첼시의 전설이죠. 드록바와 램파드였습니다. 36골을 그렇게 합작을 했었죠. 그런데 맨시티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또 하나의 골을 합작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두 선수 손케 36골을 합작을 했습니다. 드록바, 램파드, 손케가 같습니다. 만약에 버니 경기에서 하나 이상의 골을 또 합작을 한다면 이제는 동률을 뛰어넘어서 단독 1위 신기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? 프리미어리그 30년 역사에 새로운 어떤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손흥민과 케인이다. 이걸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고요. 맨시티 경기에서 케인이 2골, 손흥민 선수가 2개 어시스트, 또 그중에 이제 하나가 한 골이 서로가 만들어낸 건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위대한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록이 정말 세워진다면 와, 이건 진짜 엄청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손흥민 선수가 현재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을 넣고 있습니다. 프리미어리그 전체 득점 랭킹 공동 4위에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. 도움도 5개입니다. 프리미어리그 전체 어시스트 랭킹 공동 10위예요. 손흥민 선수는 골과 도움 모두 탑 10 안에 들어있는 거죠. 이 자체로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골도 10골 이상, 어시스트도 10개 이상 하면 동시에 하면 10-1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10-10을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2시즌 연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.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통산 10-10을 3번 이상 한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
정말 적은 선수만 우리가 알고 있는 와 이럴 만한 레전드의 급 선수 일부만 했던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합류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. 자, 손흥민 선수가 19-20 시즌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11골과 10개의 어시스트 처음으로 10-10을 기록했던 그 시즌이고요. 지난 시즌 때 17골과 10개 어시스트 2시즌 연속 10-10을 했고요. 현재 9골과 5개 어시스트니까 좀 많이 흐름을 타서 이번 시즌 역시도 10-10을 한다면 3연속 10-10이자 통산 3회 10-10이 됩니다.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개인 통산 3회 이상의 10-10을 기록한 선수는 딱 4명만 존재합니다. 웨인 루니 5번 했고요. 정말 잘했어요, 루니. 에릭 칸토나 4번 했습니다. 프랭크 램파드 4번 했고요. 그 다음에 디디에 드록바가 3번 했습니다.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번에 10-10을 한다면. 당연히 뭐 토트넘 선수 중에는 지금 자체로도 기록이고 이게 있습니다. 여기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3연속이잖아요. 손흥민 선수는. 3연속으로 10-10한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. 정말 아무도 없어요. 이번에 기록하게 된다면 그러한 엄청난 대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세울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번에 번니는 이렇게 좀 10-10까지 골은 일단 하나 더 넣으면 10개가 되는 거고 어시스트는 이제 5개를 더 추가하게 될 텐데 뭔가 번니라고 하는 팀은 손흥민 선수에게 좀 기분도 좋고 추억도 괜찮고 이런 팀이죠. 상성이 좀 맞는 팀인 게 푸스카스. 2019년에 푸스카스 엄청난 70m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었던 게 바로 번니였죠. 이 팀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. 손흥민 선수가 번니를 상대로 모두 10번의 경기를 했는데 3골과 3개의 어시스트 총 6개의 공격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더 추가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 호이비에르가 지난번 맨시티 경기 끝난 다음에 콘테 감독 이렇게 포옹하려는 거 뿌리친 것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 이 경기 여파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냥 나올 거예요. 큰 문제 없이. 다섯 번째, 그러면 이제 선발 라인업을 좀 볼 텐데 주요한 선수들을 좀 보자면 특히 이제 번니 같은 경우는 4-4에 나오겠죠. 여기서는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이번에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영입한 베오로스입니다. 장신의 공격수인데 이번에 크리스 우드가 겨울에 뉴캐슬로 떠나면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데려왔는데 오히려 훨씬 더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. 지금 연계 플레이, 득점력 이런 게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번니를 강등권에서 구해낼 선수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높이가 토트넘의 어떤 약간 불안한 수비 라인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베오로스트를 이번에 번니에서 지켜볼 만합니다. 그래서 번니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선발 라인업이 막셀 코르네 선수와 베오로스트가 투톱, 그다음에 미드필더는 맥닐, 브라운일, 잭 코크, 에런 레너 진짜 오래 뛰죠. 그다음에 이제 포백은 왼쪽부터 피터스, 그다음에 벤미, 콜린스, 로버츠, 그다음에 골키퍼가 닉 포프인데 70m 드리블에서 손흥민 선수가 번니전 골 넣을 때 그때 그 골키퍼입니다. 자, 토트넘에서는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일단 맨시티를 잡았을 때하고는 선발이 한 2 정도 위치가 바뀔 공산이 있어요. 왼쪽 윙백은 지난번 때도 세세뇽이 나왔는데 이번도 세세뇽이 나올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레길론이 코로나 알파가 있어서 못 나올 것 같고요. 바뀌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오른쪽 윙백 에메르송 로얄 대신에 도어티. 그다음에 클룹세스키 대신에 오른쪽 날개 대신에 그 루카스 모라.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또 주말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차원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-4-3 종합적으로 보자면 토트넘은 손흥민, 케인, 루카스 모라 3톱, 세세뇽, 호이베르, 벤탄쿠르, 도어티. 그다음에 수비는 벤뎁, 다이어, 로메로는 진짜 잘해주죠. 다이어가 돌아오면서 오른쪽에 불안했던 것까지 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골키퍼는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. 자, 이 경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순위 다툼에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 선수의 어떤 개인이나 두 선수의 기록에도 대기록에도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목요일 새벽 4시 반입니다. 놓치지 마시죠.